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서 53살의 설비기사 민철은 매일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살아간다. 그는 고졸 출신으로 평생 보일러와 씨름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각기 삶을 찾아 떠났고 민철은 홀로 남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의 앞집에는 43살의 경민 엄마가 살고 있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잠시 일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그녀는 아들 경민이를 키우며 새 출발을 꿈꾸는 중이었다. 민철과 경민 엄마는 처음에는 그저 이웃 사이였다. 하지만 민철은 어려움에 처한 그녀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경민 엄마의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집 앞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도맡았다. 말없이 베푸는 그의 배려에 경민 엄마는 점차 마음의 빚을 느꼈다. 어느 날 동네 마트. 민철은 작업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러 들렀다. 늘 보던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를 본 경민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민철은 약간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살아야죠. 경민 엄마는 요즘 좀 어때요? 글쎄요. 그냥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예요. 아저씨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편하죠. 에이,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짧은 인사가 길어진 대화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철의 진솔한 말투와 따뜻한 배려는 경민 엄마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몇 주 뒤, 경민 엄마의 집 싱크대가 고장났다. 민철은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했다.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그는 문득 물었다. 경민 엄마,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즘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동네 포장마차에서 나눈 술 한 잔은 그들의 거리를 훨씬 좁혔다. 경민 엄마는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날 밤, 경민 엄마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자신이 민철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번은 민철이 경민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민 엄마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경민이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경민이가 워낙 잘 따르네요. 아빠 역할은 못해도 삼촌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어떨까요? 민철은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고졸의 노가다꾼인데 경민 엄마는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민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경민 엄마를 좋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경민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다. 10살 차이와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죠.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맞설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결혼 13년 차에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지난 10년간 워킹맘으로 일을 하다 3년 전부터 친구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 살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우리 집 건너편 1층에서 보일러 설비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1년 전 우리 집 건물의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니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겁니다. 어머나, 아저씨가 어쩐 일이세요? 한동안 대답을 주저하던 아저씨가 어렵사리 꺼낸 첫 마디가 저기 경민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네, 그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보세요. 경민 아빠가 아무래도 2층 아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단 말야. 우리 집은 4층 다가구 건물로 원투룸 10가구를 임대놓고 4층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무래도 내연관계처럼 보인다는 여자는
약 석 달 전 201호 투룸으로 이사 온 30대 초반의 세입자였다. 아저씨 증거는 있어요? 고 묻자 경민 엄마한테 내가 왜 흩은 소리를 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데 며칠 전 경민 엄마가 3층 복도의 전등을 교체해달라고 했었잖아. 그날 경민 아빠가 201호에서 나오는 걸 봤다니깐. 근데 오늘 아침에 분명 경민 아빠 차 끌고 출근하는 거 봤거든. 근데 지금 차가 1층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설비 아저씨랑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비 아저씨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저씨, 저 무서워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아저씨도 내 심정을 알고 있다는 듯 나한테 이깟일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부딪혀 견뎌내라고 했다. 그때의 고마움이란 옆에 있어 준단 말 한마디가 왜 그리 크게 느껴지던지. 집에 신랑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저씨가 1층으로 내려가더니 101호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 와서는 201호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곧장 201호로 쳐들어갔다. 문 앞에서 10여 분 정도 실랑이가 이어졌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야 문이 열렸다. 헐, 정말이다. 알고 보니 신랑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오래전부터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모양이다.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한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깐 우리 더 이상 일 크게는 만들지 말자. 당신이 좀 진정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준 사람은 바로 설비 아저씨였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더는 참지 말자. 이혼하자. 큰 충돌 없이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현재 살고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13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1년. 오랜 시간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 새벽 운동을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의 상쾌한 공기가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새벽 운동을 하며 공원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던 찰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던 것도 잠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트럭의 경적 소리. 고개를 돌리니 설비 아저씨가 트럭 안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경민 엄마, 뭐 하세요? 얼른 타요. 그러다 감기에 걸리겠어요.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으로 얼른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축축히 젖은 내 꼴을 떠올리니 민망함이 몰려왔다. 아저씨는 꼭 제가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시네요.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게요. 뭐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차 안에 정막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근데 경민 엄마, 오늘 같은 날 운동은 왜 하러 나갔어요? 그러게요. 집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오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하하. 누구나 소나기는 피할 수 없는 법이죠. 그가 무심히 던진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경민 아빠 일 알게 됐을 때 내가 괜히 얘기했나 후회도 좀 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시원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세요.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고 나는 호기심에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혹시 저 스토킹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운명이죠. 그는 크게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허허, 내가 경민 엄마 정도면 매일 따라다녀도 후회는 없죠. 그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런 말도 잘하시네요. 경민 엄마는 왜 아직 혼자예요? 좋은 사람 만날 때도 됐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인연을 찾기 어려워요.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무나요? 아무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너무 가리지는 말자는 거죠. 대화는 어느새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흘러갔다.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요? 정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편하게 지내는 비밀 친구는 있어요. 비밀 친구요? 우와, 그런 것도 하세요? 이 나이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눈치 안 보고 서로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의 말에 나도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비밀 친구 조건 같은 거 있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경민 엄마 정도면 좋죠. 갑작스러운 답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농담이라며 웃어넘기길래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럼 아저씨랑 비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되고 재밌으면서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 일단 시작해보죠.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죠. 그의 다소 황당스런 제안에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차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소나기를 계기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민 엄마의 하루는 늘 빠듯했다. 경민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재취업을 준비하며 지내던 그녀는 요즘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걸 느꼈다. 바로 그 아저씨. 오래된 작업복에 늘 검댕 묻은 얼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남자였다. 그날도 예고 없이 비가 내렸다. 고장난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길.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경민 엄마, 여기 내 우산 써요.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은 말없이도 위로가 됐다. 아저씨는 제 인생의 흑기사 같아요. 흑기사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잖아요. 짠 하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흑기사까진 모르겠고 그냥 인연이죠. 그래도 그게 경민 엄마한테 힘이 되어준다니 기쁘네요. 그럼 경민 엄마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아저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죠. 신세 갚아야 하니까요. 아저씨 덕분에 비도 피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냈잖아요. 저 오늘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야 경민 엄마가 불러만 주면 고맙죠. 그렇게 초대된 저녁 식사 자리. 경민 엄마는 해물칼국수와 보쌈을 만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손끝에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저녁 식탁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칼국수의 진한 국물 맛이 그날의 분위기처럼 깊었다. 복분자주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병은 3개나 비워졌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졌다. 경민 엄마, 왜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시면 뭐든지. 그런데 그의 눈빛이 살짝 바뀌더니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민 엄마랑 연애하고 싶은데 이번엔 경민 엄마가 내 흑기사가 되어줄래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렇게 시작된 교제는 6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그녀와 경민이를 돌봐주었고 그녀도 그의 진솔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저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경민 엄마,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저 옆 동네에 아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긴 한데 이제 더는 이래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재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끝내는 게 저도 마음 아프지만 경민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첫 번째로 시작된 사랑이었다. 허무하게 끝나기엔 너무 소중했고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와의 이별 후 일주일, 경민 엄마는 여전히 그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주말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렸다. 경민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설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집으로 불렀다. 집에 들어선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헤어지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자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하자고요. 나도 아저씨도.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민 엄마와 아저씨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경민 엄마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그럼요. 경민 엄마가 비에 젖어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아저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우산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저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와 익숙해질 수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다.